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은 밖이 아니라 이렇게 방구석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마이크가 아직 없어가지고 이 핸드폰 음성 메모를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보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기계도 모자라고 말솜씨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음 대화 주제를 정해받았어요. 생각을 해놓기도 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걸 가장 궁금해 하실지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선택을 했고, 지금 여기 차가 있어서 이게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귀엽죠? 이거는 얼그레이 차인데 그 오사카 친구 중에 사키가 도쿄 놀러 오면서 사줬던 이 차예요. 볼까? 이 차를 먹으면서 할 거고요. 오늘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유학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지극하게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유학생활을 했었고 또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에 대해서가 기반이 될 거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거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만 적어왔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유학을 준비하신다거나 워홀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와 계신 분들, 예전에 오셨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루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7월 4일에 도쿄로 왔어요. 오는 당일부터 브이로그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브이로그가 제 유학생활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나가서 논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요. 요즘에는 다들 바빠서 더 못 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고만 있는 유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국 대학교는 지금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반년 이상은 어학원을 더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학 경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유학을 처음 온 거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를 잠깐씩 했었어요. 그랬었지만 지금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유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였고 저를 돌봐주실 수 있는 홈스테이를 항상 해왔었어요.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학교에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게 지내고 돌아오면 또 홈스테이 가족들과 저녁에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놀고 자고, 이게 제 일상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갈 날짜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보이는 유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가기 전부터 돌아와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겠다, 친구들은 어디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 지금은 정말 미래가 없는 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년 반을 잡고 왔지만 그 1년 반을 꽉 채우고 갈지 아니면 1년만 하고 갈지 아니면 더 길게 해서, 이거는 정말 제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생활도 중요하고 일본에서의 생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유학을 조금 더 말해보자면 유학이라는 게 그냥 마냥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 더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었고, 좋은 발음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게 되니까 영어 문제도 훨씬 쉽게 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컸었고요. 매일매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난 유학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을 지배해왔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부터는 제가 도쿄에 처음 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와서는 정말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조금 쉴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도 있었고 평상시랑 다른 환경에 놓인다는 거에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유학이 너무 좋은 편이었어서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외국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 나라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서 얻는 신기함, 뭐랄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유학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서도 방학 동안 한국에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달 반 정도는 무조건 유럽에 간다거나 다른 아시아권 나라를 가서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하면서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니는 거 보고 신기해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걸 구경하는 게 제 삶의 낙처럼 여겼던 거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외국에 나간다는 것에 두려움은 당연히 없었고 물론 어렸을 때 유학도 가족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귀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고요. 특히나 제가 그렇게 외국에 많이 다녔는데 설마 내가 향수병이 걸릴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바쁘게 살았었거든요. 한 달에 대외 활동을 3개 이상 할 때도 있었고 매년 학생회를 했었고요. 엄청 바쁘게 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 허전함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휴학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어렸을 때의 생각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외국에 있어도 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되게 허전하고 조금 불안함도 많았고요. 반년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도 죄송했고요. 변하게 된 계기, 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유학생활을 자주 해오면서 거만하고 자만했던 제가 지금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제 국어 실력은 아직까지 이렇게 쉽지 않네요. 제가 작년 말에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그게 제 22.2년의 인생 동안 가장 잊지 못할 꿈이자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이에요. 그냥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꿈을 꿔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꿈은 제가 죽게 된 꿈이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당연히 죽었으니까 사방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저를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게 우리 오빠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 갔는데 제가 아무 말을 해도 다들 저를 듣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 생활도 많이 했지만 항상 표현이 서툴러서 가족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제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도 부모님께 오늘 뭐 했고 뭐 먹었고 뭐가 재밌었고 이런 거를 말을 맨날 하면 좋은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유학 와서도 똑같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는데 전 죽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 안 되니까 엄청 울면서 왜 못 듣냐고 하는데 순간
순간 제가 가져다 주려고 우리 가족한테 사주려고 아사쿠사에서 제가 그때 촬영했을 때 아사쿠사 팬케이크 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약을 기다리면서 이거를 샀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스지 loves family라고 적힌, 스지는 가족을 사랑해라고 적힌 그런 뭐랄까 이렇게 받침대인데요. 이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거를 샀다고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 엄마한테 이거 말 안 했는데 이거 누가 전해주지? 딱 떠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 얘기해온 게 너무 많았던 거를 깨닫고 나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울 것 같아요. 나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빠한테 이거 하나도 못 말했고 한 번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죄송함도 그렇고 표현을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막 울면서 막 때려도 보고 일어나자마자 한 명씩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전화하고 나는 항상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내가 잘하는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이게 마냥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친구한테도 몇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너 스스로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쁘시겠지만 조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아닌 자신을 더 돌아볼 시간을 가지고 표현을 잘 하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라 해야 되죠?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감정을 더 표현하실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에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표현은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꿈이 진짜 거의 3-4달 전인데도 아직까지 너무 슬프고 생각을 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슬퍼요. 죽는 꿈을 꿔서 그런지 제가 더 행복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조차 다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려고 했어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받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괜히 붙잡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지 않고 저를 더 생각하고 진짜 제 사람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챙기는 시간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는 제가 스스로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시간이 더 많이 생기고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쏟을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표현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던 향수병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믿기지가 않지만 제가 지금 향수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고 근데 요즘 유독 가족이 되게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요. 본가에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12월 28일쯤이었나요? 그때 한국 TV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JTBC에 출연을 하면서 저희 할머니도 무뚝뚝한 편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또 계속 TV 앞에서 기다리신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고 손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본방송을 못 봤었어요. 본방송은 못 보는데 주변에서 직접 찍어서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사진도 찍고 뭐 인증샷처럼 그렇게 보내주셨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구나. 만약에 우리가 계속 같이 살고 있었다면 가까이에서 나를 더 자랑스러워해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유학을 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TV 출연이었지만 오히려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그냥 여기 와서 유독 자랑스러워지는 게 어떤 건지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편지에 많이 적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엄마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커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이거 되게 많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성인 돼서 처음으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딱히 별일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당장 돌아가고 싶다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유튜브도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곳을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지만 이 향수병이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가 엄청난 컴맹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일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기 전에 학원을 2달 정도 하루 6시간씩 매일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거에 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진짜 컴맹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엄청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유튜브를 시작하던 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서툰 표현력 그리고 가족에게 제 일상을 전하지 않았던 그 습관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멀리 있어도 얼마나 알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지 가족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드러나는 장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마냥 수익 창출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꽤 있었고 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런 저를 상처받게 했던 제 인연들을 제 손으로 다 자르고 나니까 저를 정말로 응원하고 있던 분들의 얼굴이 그제서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응원글을 받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열심히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유튜브를 계속하고 싶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부쩍 더욱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 유학 생활일 수도 있었는데 유튜브 덕분에 제가 더 바쁘고 허전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거리게 살았던 8개월이 아닐까. 저는 어렸을 때 유학 경험으로 고등학교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활이 제 인생에 정말 큰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앞으로도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또 듣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저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 많이 있으시면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서 또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약간 흐리멍텅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8개월 동안의 심리적인 변화는 이렇습니다. 가장 최근은 향수병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유학생활을 지내고 있고 돌아가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저번에 더보기칸 맨 아래에다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적어놨었는데 이거 뭐야, 팔로우도 눌러주시고 이거 뭐지? 스토리 답장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동 너무 많이 받았고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저는 이 감사함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일본 인플루엔자 때문에 엄청 조금 난리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네이버 보고 연락 와서 알았는데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저는 집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해도 얼굴이 엄청 커 보이네요. 저 이렇게 얼굴 안 큰데. 안녕. 감사해요, 정말.